서울시가 올해 안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간편 결제 서비스 서울페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추진해왔던 지역페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카카오페이 등 민간업체와 손을 잡아 새 판을 짜고 있는데요. 특별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금융부의 이윤아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서울페이 같은 경우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공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카드 결제의 중간 과정을 대폭 축소한 겁니다. 기존 카드 결제에서 거치는 카드사와 벤사, 피지사 등 이 중간 과정을 없애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고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점에 QR코드를 찍으면 돈이 바로 이제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식입니다. 은행 계좌 이체를 할 수도 있고요. 앱에 돈을 충전해 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데 서울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민간 업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등 이제 기존 간편 결제 업체들과 연동하기로 한 건데요. 지자체 자체 앱을 만드는 것보단 아무래도 기존의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하면 중복 투자 없이도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남페이 등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지역페이와 정부의 소상공인 페이 전용 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도 수수료가 0원이다, 그래서 제로페이다 얘기는 해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0원이 될 수가 있는지를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앞서 이제 결제 시스템을 좀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 서울페이는 직거래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는 앱에 은행 계좌를 연동시켜 놔야 하고요. 그 연동시킨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11개 은행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은행은 기존 간편 결제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고요. 카카오페이 등 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게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수수료가 0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실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 간편 결제 시스템과 다른 어떤 새로운 IT 서비스라기보다는 금융권의 협조를 통해서 수수료를 0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예. 특히 정부의 움직임에 좀 반발할 수 없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에는 반강제적으로 사업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제가 첫 번째 질문하면서 저도 습관적으로 페이 하니까 삼성페이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만큼 간편결제 서비스에서는 삼성페이가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때문에 이용자들이 서울페이로 옮겨가게 될까? 정말 많이 사용할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각종 할인 혜택과 또 포인트 적립 등을 주고 있는 신용카드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만큼 새 이런 서비스가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또 이 서비스는 체크카드처럼 앱에다가 돈을 이체해서 계좌에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할부 등 이런 외상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정부가 먼저 발표했던 소상공인 서비스 페이와 마찬가지로 40%의 소득 공제를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만약에 2,500만 원 정도를 서울페이로 소비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 정산으로 약 79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보다는 약 48만 원 더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 외에 교통비나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할인 혜택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이윤아 기자와 서울페이 그리고 소상공인페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카드사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카드사에서도 또 입장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네, 카드사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미 금융위 주도로 연말에 있을 수수료 적격 비용 산정을 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수수료 인하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서울페이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카드사들은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만만치 않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서울페이가 일단 기존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을 사업에 끌어들인 데다가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또 높은 소득공제까지 적용하기로 한 만큼 카드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예. 카드업계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간편결제 시장이 정부 대 카드사의 경쟁 구도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운영되는 시스템과 민간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이제 카드사과 경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경쟁이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신금융협회는 서울페이가 일단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보다는 업계에 미칠 파장이 좀 크다고 보고 카드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는 카드사들에게 나름대로 뭐 당근책도 제시했다면서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그건 어제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예.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카드사들의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새 업무를 허용해서 수수료 인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카드사들의 신용평가업 진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신용평가업은 카드사들이 빅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해 볼 만한 한 사업이라면서 카드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신용평가 업계가 이미 레드오션화된 데다가 자리를 잡은 기존 플레이어들이 있는 만큼 새로 진출해서 큰 이윤을 내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서울페이가 얼마나 또 빠르게 도입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지 그리고 카드사들에서는 어떤 전략을 또 새롭게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시간 통해서 또 얘기를 했었던 소비자에게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가 의무수납제 폐지인데 이거 공청회가 내일 있죠? 네, 맞습니다. 내일 의무공청회가 열리고요. 그에 예.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